네, 이번 여름 유난히 덥죠. 오늘이 절기상 입추인데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언제쯤 꺾일지 궁금한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이세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저 요즘 정말 폭염 관련 안내 문자를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데 오늘도 꽤 더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이제 아침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인데요. 경주의 기온은 낮에 38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2주를 넘기면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렸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대기가 불안정해서 그런 건가요? 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있을 때는 더 크게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더 많은 양의 소나기와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사의 영향으로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에도 소나기가 잠시 내렸는데 굉장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동남아 국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더웠는데 이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네, 우리나라 상공을 지금 뒤덮고 있는 고기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더운 성질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 내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반도 대기 중하층을 뒤덮었습니다. 또 해발 고도 3,000m 이상의 티베트 고원에서는 고원이 햇볕에 달궈지면서 대기 상층 티베트 고기압도 점차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두 고기압이 층층이 쌓여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막고 한반도의 맑은 날씨와 폭염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과 2018년 여름에는 이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낮에는 뭐 그렇다 쳐도 밤에도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열대야가 일수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달 열대야 일수가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1973년은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기인데요.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지난해 7월 2.6일보다 6일 이상 늘어났고 평년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3배 이상이나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종전 1위 기록은 1994년 7월에 8.5일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강릉과 포항, 정읍의 열대야 일수는 17일로 한 달의 절반 이상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대야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반도를 이렇게 두 개의 고기압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한 시점은 7월 말인데요. 그 전인 7월 중순까지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고요. 7월 중순까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불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이 따뜻한 남서풍이 대기의 온도도 높일 뿐더러 습도도 높이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또 7월 하순 후반부터는 이 티베트 고기압도 가세해서 두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열대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온열 질환자가 또 유난히 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열 질환자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307명으로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20% 정도가 밤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밤 사이에요? 이 같은 밤 더위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밤에는 무더위 쉼터나 의료기관, 대중교통 이용이 또 제한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세영 기자, 그런데 이제 밤이 더우면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일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보다 낮은 22도부터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는 낮보다 이 밤더위로 사망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현재 기상청은 낮 최고 체감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열섬 효과로 인해서 열대야 피해가 좀 더 큰 만큼 이 폭염특보에 최저기온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최고 기온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최저 기온도 잘 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밤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 사이에도 이 낮 동안 오른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보를 보면 서울과 대전이 26도, 강릉과 제주 28도 등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대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네, 기상청은 이 무더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같은 기압계가 다음 주 광복절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열대야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8월 열대야 기록 역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뭐 낮 동안의 폭염은 계속되겠죠? 네, 고기압의 영향권이 지속되면서 무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열대야와 함께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를 예보했는데요. 예.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곳곳에 내리겠지만 예.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와 함께 체감온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뭐 인명 피해, 뭐 가축 피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네, 그제인 5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그중 17명이 사망했는데요. 예. 지난해보다는 적은 수지만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돼지 2만 7천 마리와 가금류 23만 7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도 집계됐습니다. 자, 이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주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야외 작업자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낮 시간 동안 무리한 야외 작업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나홀로 작업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더위 취약계층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열대야라도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